안녕하세요. 다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분명히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고, 또 돈도 벌었는데, 이상하게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해서 이제 저를 축하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괜히 비꼬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 너 밥 좀 사라. 돈도 버는데. 라고 하면서 얻어먹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그런 친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거를 그냥 인간성의 어떤 문제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사주 명리 공부를 좀 깊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람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 돈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기운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과하게 드러났을 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은 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 자랑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돈 이야기를 함부로 꺼냈다가는 주변 인간관계가 흔들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지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이제 지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굉장히 좀 평범하신 분이에요. 집안 형편도 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 또 학벌이나 스펙도 그냥 평범하시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진짜 독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 20대 때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뭐, 돈 거의 쓰지 않고, 집에서 항상 집, 뭐, 회사, 집, 회사,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일하셨죠. 그리고 낮에는 이제 회사에 다니시고, 퇴근 후에는 또 부업하시고, 주말에도 또 쉬지 않고 계속 돈 모으고, 이런 생활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차 바꿀 때, 또 여행 갈 때, 거의 소비 안 하고 계속 돈을 모으셨죠. 주변에서는 솔직히 봤을 때 좀 답답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 젊었을 때 즐겨야지 우리 그럼 언제 즐기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저 사는 주요 이제 좀 대도시 핵심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이제 하나 매수하게 되셨어요. 당시에 뭐 그 부동산 분위기가 좋진 않았죠. 그 주변에서도 우리 알잖아요. 2020년 이후에 이제 폭등하다가 또 그 뒤에 그 부동산 분위기도 많이 좀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 지금 집 사면은 망한다, 뭐 부동산 끝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뭐 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집값이 그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진짜 몇 년 동안 참고 버틴 결과였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번에 집값이 좀 올랐다. 요즘 투자 흐름 괜찮네. 이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뒤부터 분위기가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축하해 주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야, 너 돈 벌잖아, 많이. 이번에 네가 사. 야, 집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아껴 사냐. 이런 굳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말들이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또 갑자기 투자 이야기도 물어보고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다니는 회사에서도 또 좀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시작했고요. 뭐 걔 돈 많이 벌었다더라. 뭐 숨겨놓은 돈 많으니까 지금 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열심히 산 건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불편하게 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오히려 그냥 사주 명리적인 그런 해석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사주에서는 돈을 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재성이라는 게 단순히 현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축적한 결과물, 뭐 자산, 현실적인 힘, 생존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명리에서는 이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같이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설수, 우리가 사람들 서로 뒷담화하고 말로 이렇게 짓는 그런 일들을 구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들로부터 시기, 질투, 인간관계 문제, 뭐 금전 요구 같은 것들이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 때 따라 붙습니다. 실제로 재물운이 갑자기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에는 인간관계가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명리 쪽에서는 재물 노출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사주에서는 돈도 결국 하나의 기운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운이 밖으로 과하게 드러나면 주변 사람들의 그런 욕망과 감정을 자극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숨길수록 오래 간다. 이런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실제로 인간관계가 이렇게 오래 잘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주변에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돈 이야기도 잘 안 하고, 뭐 주변에 뭐 계약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고, 투자 수익도 요즘같이 주식 불장이잖아요. 근데 자기 얼마 벌었다 이런, 심지어 주식 얘기 자체를 안 하고, 계좌 인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재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하게 드러내면은 그 흐름 자체가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받고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사주에서는 말도 기운이라고 봅니다. 반복적으로 자랑하고 또 과시하고 우월감 드러내고 SNS에 계속 인증하는 행동들을 이제 기운을 흩어뜨린다, 기운을 없앤다라고 하는 설기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기운이 밖으로 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갑자기 돈 벌기 시작한 사람들이 소비가 커지고 또 인간관계도 꼬이고 자기 이제 돈 벌었으니까 체면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면 유지하려고 뭐 또 주변에 계속 돈 쓰고 주변 챙긴다고 또 무리하고 내 가족들, 나 돈 벌었으니까 가족들 용돈도 주고 주변 친구들 사주고 이렇게 계속 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결국 그 좋은 재운의 흐름이 갑자기 깨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정말 오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검소하고 또 조용합니다. 결과보다는 그렇게까지 온 과정과 흐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인정받는 것보다는 이 재물을 이제 10년, 뭐 20년, 평생 유지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자수성가형 사람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래 주변 환경 자체가 비슷하게 힘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자수성가형 사람들은 많으세요. 힘든 상황에서 이제 부자가 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랑 비슷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 이제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는 환경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질투나 거리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멀리 있는 부자는 괜찮습니다. 뉴스 속 사람 같잖아요. 근데 나와 비슷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집을 사거나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사람 마음이 정말 쉽게 흔들립니다. 왜 쟤만 잘 되지? 나랑 비슷한데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이런 감정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운이 바뀌면 인간관계도 같이 정리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 이야기는 굉장히 선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또는 나랑 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면은 굳이 자산 규모나 투자 수익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오히려 그냥 먹고 산다. 나 요즘 힘들어.
간신히 먹고 살지 뭐 이런 말 정도가 사실 가장 무난한 그런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공을 숨기면서 뭐 비참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자신이 성과를 낸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다만 중요한 건 그걸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것인가를 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돈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인간관계도 생각보다 이런 그 돈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결국 오래가는 사람들은 조용히 벌고 또 그걸 조용히 지키고 자기한테 들어온 이런 운을 흐름을 길게 가져갑니다. 저는 그게 진짜 강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